안녕하세요, 낙군입니다. 오늘은 직장 생활 중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 한 가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직업상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개성을 가진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공평하게 신경을 쏟기란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조직에는 규칙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 규칙이 합리적인 것이라면 가장 적극적으로 지켜야 하는 사람이 바로 관리자입니다. 그런데 서비스업에는 정말 많은 규칙이 있습니다. 일본 사회가 기본적으로 매뉴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 정말 사소한 것까지 매뉴얼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미다시나미, 그러니까 기본적인 몸가짐에 대한 내용만 해도 3페이지가 넘습니다. 낙하 위험이 있는 장신구 금지, 문신 노출 금지, 이런 건 기본이고, 유니폼을 바지선에 맞춰라, 모자의 각도는 몇 도다, 웃을 때는 뺨을 어디까지 올려라, 이런 내용까지 있습니다. 사실 중요하긴 하죠. 하지만 어떤 조직이 너무 많고 실천하기도 힘든 복잡한 규칙에 묶여 있다면 업무 효율성도 떨어지고 구성원의 개성을 억압하는 결과로 이어지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면접 때 채용이 결정되면 딱 한 가지만 지켜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기존 멤버들에게도 거듭해서 강조합니다. 이 점포에서 나랑 같이 일을 한 동안만큼은 이 행동을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하지 말 것. 이 행동은 그 누구도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주변의 누군가는 반드시 하는 그 행동입니다. 지각이요. 지각을 하지 말자라는 말은 사실 너무 당연한 말인데 뭘 이렇게 장황하게 말을 하나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당연한 규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규칙이 지켜지지 않는 조직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도 정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듭해서 강조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물론 시간관념에 대해서는 개인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있다고 상상해 볼게요. 내가 사무직이고 오늘의 출근은 9시까지였습니다. 그런데 8시 59분에 아슬아슬하게 직장에 도착했습니다. 이건 지각일까요? 아닐까요? 만약 내가 1분 만에 컴퓨터를 켜고 그날의 모든 스케줄을 정리해낼 수 있다면,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어떤 지시도 필요로 하지 않고 바로 업무에 들어갈 수 있다면 지각이 아닙니다. 반대로 그럴 수 없다면 지각입니다. 단 1초라도요. 만약 내가 현장직이라고 해도 상황은 같습니다. 1분 만에 몸가짐과 위생수칙을 전부 체크하고 바로 업무에 투입할 수 없었다면 지각입니다. 모든 준비를 끝내고 출근 시간이 이미 지났을 때 오늘 뭐 해야 할까요? 라고 관리자에게 묻는 순간 직장 내에서 본인의 가치는 수직 하락합니다. 그 조직의 관리자가 본인의 일을 똑바로 하고 있다면요. 생각해보면 당연한 논리이지만 이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지각을 하는 인원들은 거의 다들 비슷한 이유로 지각을 합니다. 차가 막혔다, 열차가 지연됐다, 솔직한 사람은 늦잠을 잤다. 그리고 대부분 크게 지각을 하진 않습니다. 5분에서 10분 정도로 습관적으로 늦곤 해요. 보통 이 정도 지각으로 크게 나무라는 상사는 별로 없어요. 저도 크게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횟수를 세워놨다가 노동법을 지켜서 해고를 하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한 줌도 안 되는 권한을 휘두르는데 쾌감을 느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지각을 한 사람을 개선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고 그럴 능력이 제게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뿐입니다. 가끔 종업원들과 어떤 업무 환경이 좋은 환경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대부분의 종업원들이 좋은 직장의 조건으로 꼽는 게 우선은 원만한 인간관계, 명확한 업무 지시, 그리고 상냥한 상사입니다. 마지막이 제일 어려운데 적어도 작은 일로 일일이 짜증을 내거나 과도한 업무를 떠넘기는 상사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저는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상냥하게 대해줄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말을 좀 재밌게 한다고 해서, 나랑 좀 친하다고 해서, 이성적인 매력이 있다고 해서 이 문제를 용서해버리면 앞에서 소개한 좋은 직장의 조건 중에 가장 소중한 인간관계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조직이 본인의 개성을 무시하길 원치 않는다면, 무능하고 필요없는 사람이라고 낙인 찍히고 싶지 않다면 지각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차가 막혀도, 열차 운행이 늦어져도, 그날 날씨가 얼마나 안 좋아도 절대로 지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조금이라도 공동체 생활을 해본 경험이 있다면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재미가 없더라도, 성격이 좀 특이하더라도 거의 틀림없이 성실한 사람입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일본에서 직장생활 시작하고 딱 한 번 지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출근 중에 과로로 쓰러졌거든요. 그래서 그날 40분 정도를 지각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은 물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생들의 경우에는 본업이 따로 있잖아요. 학생이라든가. 수업 시간이 갑자기 변경되는 바람에 지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럴 때는 미리 연락만 해주면 아무 문제도 없죠. 애초에 시프트는 그럴 가능성까지 고려해서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 종업원들의 경우에는 갑작스러운 결근도 꽤 많은데 애가 열이 나는데 무슨 일이에요. 같이 있어줘야지.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출근 바로 직전에 연락이 오곤 하니까 대신할 인원을 찾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어린 자녀가 있는 종업원이 출근하는 날에는 보험 시프트를 만들어 둡니다. 추가 인원이 없더라도 3시간은 버틸 수 있게요. 사원들이 갑작스런 땜빵에 자주 나가게 되면 그게 블랙 기업의 시작입니다. 어쨌든 이런 경우들은 지각이 아니라 사고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적인 안전망을 마련해 두기만 해도 점포의 근무 환경은 크게 개선됩니다. 어린 자녀가 있어도 일하기 쉽다. 사전 상담만 제대로 하면 근무 시간을 어떻게든 조절해준다. 이런 인식이 당연해지면 종업원들은 본인의 지인을 부담없이 소개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인원 부족이 발생할 일은 없습니다. 반대로 지각이 너그럽다는 인식이 퍼지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저 친구가 지각을 했는데 점장이 한번 웃고 말더라. 시프트도 제대로 봤더라. 이런 인식이 생기고 한 달 이상이 방치되면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타테나우시, 그러니까 점포를 처음부터 갈아엎는 작업이 필요해질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루이와 토모요부, 끼리끼리 모인다고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 곁에는 똑같은 사람들만 모입니다. 괜히 화내거나 타이를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한번 잘못된 버릇이 들어버린 종업원을 개선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업무를 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본인이 관리자라면 그냥 조용하게 본인이 해야 하는 일을 하시면 됩니다. 관리자도 월급쟁이라는 걸 절대로 잊지 마세요. 저도 월급 받는 만큼만 일합니다. 엉망진창이 된 근무 환경을 고치려고 할 때 제가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은 이 와중에도 시간 약속을 지키고 있는 종업원을 가려낸 일입니다. 사람을 상대한 일을 할 때는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판단하기란 힘든 일이지만 제가 늘 명심하고 주의하고 있는 사실은 제가 학교의 선생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인격 형성을 위한 무언가를 가르칠 자격도 능력도 없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은 문제의 갱생이 아닌 원래 아무 문제도 일으키지 않았던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공평한 기회의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는 모두에게 기회를 줘야겠죠. 문제 한번 일으켰다고 포기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내가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지각을 했을 때 직장 동료들이 쟤 또 늦었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얘가 지각을 했어? 뭐 큰일 난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을 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지각을 했다는 사실을 주변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 나는 어쩌면 조직 생활에 맞지 않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규칙을 무시해도 될 정도의 능력을 쌓으시고 얼른 독립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워라밸이란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휴일에 오는 업무 연락을 정말 싫어합니다. 일을 할 때는 하고 놀 때는 또 놀아야죠. 일을 하는 나만 내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워라밸이란 말을 쓰기 위해서는 공과 사의 구분을 정말 기계처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내가 내일 9시까지 출근을 해야 하는데 새벽 3시까지 술을 마셨다. 그래서 지각을 했거나 일에 지장이 있었다. 그렇다면 내 사적인 사정으로 일에 피해가 온 거니까 나는 워라밸을 주장할 자격이 없습니다. 라이프가 중요한 만큼 워크도 중요합니다. 권리에는 똑같은 무게의 책임이 따릅니다. 업무 중에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사람의 개성은 정말 제각각이라서 오랫동안 두고 보지 않으면 그 사람의 진가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계바늘은 누구도 속일 수 없습니다. 업무 중에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개성을 발휘할 기회도 얻을 수 없습니다. 혹시 내가 엄청난 재능과 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또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의 가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타인의 흥미를 끌고 나의 가치와 권리를 증명하고 싶다면 우선은 시간 약속을 지키세요. 그러면 적어도 업무를 위한 스타트 라인에는 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낙군의 잡생각에서는 평소에 하고 있는 생각을 최대한 구체적이고 가감없이 전해볼 생각이에요. 아무래도 직장생활 관련 생각이 많다 보니까 표현이 좀 거칠어지는 것 같은데 혹시 어떤 주제에 대한 저의 생각이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